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이제 영상 만들게 됐는데 오늘은 무슨 내용이죠, 박쌤? 이제 3학년은 보내드리고 방송에 보내드리고 네, 대학생들 있더라고요. 붙어서 네.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학년, 2학년 학생들 그래서 2024학년도 대입전형의 특징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학년 학생들이 주인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1학년은 그 2학년하고 결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뭐 1학년 학생들도 2학년 선배들 내용 보면서 거의 뭐 비슷할 거다. 거의 비슷할 거다. 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수시 정시 모집 인원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왼쪽에 2022학년도 2023 그 대학교 1학년 현재 고3 네. 그다음에 고2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인원인데요. 네. 어떤 게 조금 느껴지실 것 같으냐면 현재 고3하고 2024 그러니까 이 고2는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런데 많이 얘기하셨던 거 정시가 이제 많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오히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정시 모집에서 인원이 약간은 줄고 수시 모집이 조금 이제 강조가 조금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수시 같은 경우에는 뭐 410명밖에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정시는 4,000명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반적인 기조는 그 학생 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네. 대학 입학 정원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추세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을 우리가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년이에요. 내년. 이미 내년. 내년 올해 건 끝났고. 네, 그래서 학생들이 다 아는 대로 8월 31일까지 해서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에요. 1학기까지만 보통 우리가 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이제 보면서 학생들이 좀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또는 1학년 2학기라고 하지만 네. 1년이 안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죠. 실제로. 네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최선을 다하고 사실 2학년 같은 경우에 남아 있는 게 내년 한 학기 정도. 네.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에 자기의 생각했던 플랜이나 계획들이 조금 표현이 돼야 되는데 네. 머뭇거리다 보면 고등학교 졸업해요. 내년에 다시 하지 뭐 이렇게 그거 안 돼. 그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수능 날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11월 16일. 네, 11월 16일 목요일에 결정이 돼 있고 그래서 9월 달에 원서 쓰고 똑같은 내용이죠. 네네. 수능을 하고 12월 8일 날 수능 성적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12월 15일 정도 되면 합격자 발표가 이제 끝나고 네. 그리고 수시 합격자 등록 기간 그리고 미등록 충원 이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29일 날 마감되는 형태로 수시 전형이 구성이 돼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3학년 2학기는 이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네. 이때 우리가 뭘 해보겠다, 이거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좀 무의미하게 돼요. 이때는 사실은 이제 수능 보는 학생들만 열심히 좀 준비하는 네네네. 시간이겠죠. 그래서 분위기도 많이 이제 조금 예전의 학교랑 조금 달라질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구나 하는 걸 몸소 좀 알았으면 좋겠고. 긴장하라는 의미인 거죠. 계속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형별로 그 대입 전형별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수능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대학을 조금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호하는 건 수도권이니까 그렇죠. 수도권 위주로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가 한 20.9%, 학생부 종합이 29.5% 정도 됩니다. 네. 논술은 거의 이제 명맥을 조금 유지하는 정도? 그래서 좀 이제 학생들이 논술에 대해서는 좀 그 미련을 안 뒀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능은 33.7% 정도. 네. 16개 대학은 40%를 하지만 이 수도권 전체를 봤을 때는 33.7% 정도 수능을 이제 준비를 한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역시 학생부 종합 노려보는 게 맞아요. 유리하죠. 그 농어촌 전형도 결국에 학생부 종합이고 네.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게 학생부 교과를 준비하는 거랑 또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교과를 합치면 이미 한 50% 정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보고 올해 수능에
N수생 N수생 39%. 39. 너무 많아. 어,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 대규모 학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학원에서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를 공략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대학생들을 그렇게 공략을 했대. 너 한 번 더 해봐,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갈아타자. 그래서 학생들이 정시로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아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 학생들 특징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완벽하게 됩니다. 네, 올해 이제 가는 애들이 마지막으로. 네네. 그래서 어떤 점이 이제 달라질 수 있냐? 우리 자기소개서 폐지됐어요. 애들은 좋아하겠지. 근데 그죠? 이게 그런 거라니까. 이게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이 줄었다고 보는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박탈당한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없어지니까 좋겠네라고 하는데 사실상 맞아요. 더 어려워졌다고 보는. 네네네.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 폐지가 나 이제 좋아 이게 아니라 네. 다른 걸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에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2단계 면접을 받잖아요. 우리가 네. 1단계 뭐 성적으로 서류로 또 이제 학생을 선발한 다음에 2단계 면접으로 가는데 면접 비율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 학생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는데 네. 면접에서 좀 더 심층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학생을 알아가겠다. 네. 그리고 심지어 면접이 없던 전형에서 면접을 신설하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제 뭘 했는지를 잘 체크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예전보다 면접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교과외 활동 미반영은 많이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 지금 고2부터는 자율동아리, 개인봉사, 수상경력, 독서상화 네. 이런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기록이 되나 대입에는 미반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책 안 읽을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게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내가 좀 더 편해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교과외 활동이 미반영이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과세 특이라고 부르죠. 네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선생님들이 쓰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이 비중이 너무 이제 커질 것 같아. 그렇죠. 입학사정관들이 올해도 요번에 포럼에서 얘기한 게 요거 개인 활동 미반영된 거 다 풀어달라고 했어. 자기소개서도 다시 쓸 수 있게 해달라. 네. 근데 이제 당분간은 못하게 막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학사정관들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뭘 보고 뽑을 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과세 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러면 교과세 특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는 뭘까? 수행평가. 네. 그래서 지금 한참 우리의 학생들 1학년, 2학년 학생들 수행평가 많이 보고 있을 건데 네. 이 수행평가를 그냥 내가 주어진 시험에 응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마 이제 수행평가 중에서도 뭐 아이디어를 요구하거나 보고서를 발표하거나 뭐 어떤 책을 이제 선정해서 읽고 뭐 감상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네. 그랬을 때 자기 진로에 맞게끔 거기서 역량을 좀 더 발휘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업에 참여하면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은 자료를 봤잖아요. 네네. 그럼 정말 그 성의 없게 쓰는 학생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뭐 그냥 귀찮다고 쓰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기부를 작성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예전보다 수행평가가 너무 중요해질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교과 시간에 선생님들이 뭐 심화해서 너 한번 발표 뭐 준비했나? 뭐 발표해 볼래? 뭐 그런 게 있을 때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 적극적이니까 그런 데서 역량을 발휘하면 이거 나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학종 자기소개서 폐지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걸 갖다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네. 자, 전공에 따른 선택 과목 중요성이 이제 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요건 다루긴 했었죠. 네네. 네. 그래서 일부러 가져왔어요. 네. 이게 학생들이 이제 그 모 학교들이 학생 수가 한 200명인데 물리를 10명 정도 선택했대요. 13명이래. 물리 재미없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어. 난 그 학생들은 그래서 거기 선생님들도 이제 고민이신 게 우리 애들이 학종을 포기했나? 학종을 포기했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공대에서 많이 쓸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전공에 따른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 너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바탕에서 서울대 이제 자료를 저희가 한번 리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한 번 더 보려고. 네. 그래서 먼저 인문대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문대학 언어도 보이고 이런 과목들이 학과들이 보이는데 핵심 권장이나 권장 과목은 없어요. 아무거나 뭐 다 들어도 상관없다. 인문대학에서는 그 학문의 성격 차이인 것 같은데 네. 좀 다양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예를 들어 독어 동문학과면 당연히 독일어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는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굳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심화할 필요는 없고 다양한 문화나 뭐 예를 들어 문화나 언어를 갖다 배운 그걸 가지고 와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 학생들 경제학부 많이 가고 싶어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 권장 과목으로 이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이 재밌는 게 그 옛날에 이제 문과 이과 나눈 시절에 애들이 수학 싫다고 네. 문과로 이제 다 맞아요, 갔는데 맞아요. 근데 나중에 경제학과 경제학과 하려면 수학 되게 중요하거든. 그냥 거기는 수학이에요, 그냥 수학인데. 그래서 통계가 너무 중요하고 이런 네. 파트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문과지만 경제학과 내가 관심이 있다 이쪽에 이제 뜻이 있는 학생은 이제 미적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자연과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핵심 권장 과목이 조금 더 많아지죠. 네. 그래서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학문에 이제 단계성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학문에 우리가 깊이를 가지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는 그걸 공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과 학생들은 조금 우리가 다양한 학문을 접하는 경험으로 선택 과목을 다가가도 되는데 네. 이과 학생들이 좀 이제 선택에 있어서 더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자연과학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를 다 요구한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좀 많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공과대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과대학도 역시나 공과대학, 농업, 생명과학대학 다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이 존재를 하죠. 네네. 근데 학생들이 좀 이건 봤으면 좋겠는 게 화학, 생물, 공학부예요, 선생님. 네. 그럼 우리가 이걸 딱 보지 않고 화학, 생물, 공학 보면 학생들은 학과만 봤으니까 네. 당연히 핵심 권장 과목은 화학, 생물. 화학, 생물학이라 생각하는데 네. 여기 딱 보시면 물리. 물리학 투예요. 아, 물리. 왜냐? 이게 공과대학이니까. 그러니까 공과대학이니까 당연히 화학하고 생명과학이 권장 과목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공과대학이다 보니까 핵심 권장 과목은 물리학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학교가 나는 무슨 생각일까? 화학, 생물이면 핵심이 화학, 생물이고 권장이 물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자연과학 대학이 아니라 공과대학이거든. 그럼 우리는 공과 이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화학이나 생물을 이용해서 전기 신호로 뭐 뉴로모닉 뭐 뇌를 구성한다든지 인공지능 그걸 구현하는 학과일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 모집 단위의 학부 명칭을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 이 학교가 공과대학이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화학이나 생물을 다루지 않을 수가 있거든. 네. 그냥 화학이나 생물을 모방하는 차원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둬야 된다. 나중에 물리 싫어서 화학, 생물, 공학부 갔더니 물리를 맞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4년 동안 이제 물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과대학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미술대학은 특별히 없고 네.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것은 여기 문과 계열의 사범대학은 좀 폭이 넓죠. 네네. 폭이 넓은 형태고 이과 계열은 확실히 이제 자기의 이제 전공 분야를 이수하고 오기를 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또 이제 생활과학대학도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 얘기했던 뭐 식품 영양학과들도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들어야 되고요. 네. 의료학과도 여기 이제 권장 과목이 있네요. 이런 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열에 맞춰서 꼭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거를 보니까 느낀 점은 예전에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과목을 피해서 갔다고 생각되지만 네. 요즘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골라서 가야죠. 골라서 가야 된다는 게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에 맞춰서 가야 되고, 요게 이제 서울대 작년 트렌드였다면 네. 올해 말에 고려대가 또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도 이제 핵심 권장 과목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이제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나는 애들한테 이제 문이과를 이제 우리가 통합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문이과 계열의 이 과목을 좀 듣고는 있잖아요. 아직까지. 네네네, 맞아요. 요거는 조금 아직까지 문제지 않을까 좀 싶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율성이라는 측면이 네. 어떻게 보면 진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네. 그러니까 진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자기 적성에 요구하는 부분들은 채우면서 네. 선택의 자율성을 가져가야 된다. 그 균형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 추세에 있어요. 네. 지금 수능에서 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정시에서 문과 침공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지금 수학 과목이 문제가 됐는데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변환 표준 점수를 많이 받아서 점수가 많으니까 아예 문과에 있는 경영이나 경제를 이제 지원을 해버렸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어느 정도 되죠? 60% 이상이 이과 애들이 들어왔어요. 문과 학생들은 굉장히 불리하겠네요. 엄청나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갖다 선택을 하고 시험을 봤을 건데, 정시를 하는 학생들이. 네네. 근데 그 자기가 받은 점수보다 더 점수를 얹어서 이과 애들이 넘어오니까 그걸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과 학생들이 어느 정도 또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영어인데 네. 영어는 또 절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차별이 안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는 문과하고 이과가 있으면 수능 최저 기준이 문과가 좀 더 높았어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니까 수능 최저 받기가 좀 더 쉬웠거든요. 네네. 그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대학에서 그대로 놔뒀던 대학들에서 무더기 수시에서 결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 추세라고 쓰고 네. 문과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좀 더 낮췄다. 문과 학생들을 위한 배려다. 기존에 올려놨던 걸 낮췄다. 네. 시험 한번 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려대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대가 문과에서 원래 세계합 6이었어요. 네네. 그러면 2등급을 받아야 되거든.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 달라지는 거 국수 영탐 중 세계합 7. 7. 합 7이니까 하나 여유가 좀 더 생겼죠. 네네. 그래서 인문하고 자연이 동시에 합 7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문과, 이과 둘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추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합 6, 세계합 6이었어요. 근데 성균관대는 재밌는 건 자연 계열도 세계합 6이었는데 네. 둘 다 세계합 7, 세계합 7. 그래서 한 단계 좀 더 시켜준 추세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대학들의 지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발표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내용을 쭉 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수능 최저 기준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라고 제가 가져왔고, 하나 소개를 드리면 홍익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세계합 7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대학들이 봐요. 아까 세계합 6에서 7로 조금씩 내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홍익대에서는 세계합 8. 한 단계 좀 더 완화시켜준 이런 이제 취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됐고, 자, 학교장 추천 인원 제한.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이 수도권 대학에 10%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추천 인원이 있었는데, 이 추천 인원을 한 10명. 그러니까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학교도 10명, 작은 학교도 10명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명 정도 해보니까 이게 학교장 추천 전형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좀 이 추천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10명에서 20명, 2배죠? 그러면은 뭐 애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네네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 그 교과 전형이지 않습니까? 보통 네네. 이게 좀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이제 판이 이제 여기가 좀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매년 늘어요. 이게 2년 전이 4명이었는데 네. 8명으로 올해 뽑고 내년에는 10명으로 그래서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추진이고요. 숙명여대는 전체 인원의 10%. 그럼 예를 들어 우리 학교가 300명이면 그 300명 중에 여학생이 한 200명 되죠. 네. 그럼 200명이면 10% 하면 20명이었잖아요. 그럼 20명이 지원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마저도 제한 없이 없애버렸어. 네, 그냥 쓰고 싶으면 학교장 써봐라. 추천 받아서 쓸 수 있게 이제 이런 취지에 있다. 근데 폐지라면은 의미가 있나? 그 제한 폐지가 됐으면 네. 그냥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네. 교과 전형이다. 학교장의 뭐 추천이 따로 필요 없으니까 네.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5%였어요. 네네. 학교 급에 따라서 뭐 이 학교는 300명, 이 학교는 100명이면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졌었는데 네. 그냥 학교 급에 차별을 두지 않고 그냥 학교마다. 그냥 10명을 하겠다. 이게 사실 5% 이렇게 두면 안 좋은 게 뭐냐? 대학 입학처에서 그걸 다 계산해야 돼. 아. 그런 다음에 학생 인원이 변동이 있어요. 뭐 이러면 또 공문으로 받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건 대학교에서 편하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한 10명 정도 오면 좋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상위권 대학의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여부도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 대학에서 반영을 하는데 딱 올해까지 반영하지 않았던 수도권 대학이 한국 외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 외대도 백기를 들고 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 과목 대부분 3학년에 많잖아요. 네네. 그 과목도 반영을 하겠다. 반영을 하겠다. 교과 전형에 내신 성적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다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반영을 할 때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A, B, C를 몇 점으로 이제 환산해서 반영을 하냐? 고대. 예. 그 정량 평가라고 부르죠. 이 정량 평가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성 평가하는 대학이 수도권에 딱 3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표시를 해놨는데 건국대, 그다음에 동국대, 네. 그다음에 성균관 대학은 정성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적도 볼 건데 네. 얼만큼 잘했느냐? 열심히 했고. 세특을 본다는 얘기. 너 이거 들으면서 이거 실제로 그냥 몸만 있는데 몸만 들어가서 수업 들었는데 그냥 A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특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진로에 맞게 그 과목을 또 선택했는지 네. 그것도 판단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죠. 아까 궁금했던 거 고대 올해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 이제 A는 1등급, B, C는 성취도 비율 고려해서 산출했는데 조금 물러선 거죠. 그러니까 A를 우리가 만약 20% 학생들이 선발했다고 하면 1등급을 안 주고 1.3, 1.4를 줬었는데 그냥 A는 1등급으로 가겠다. 서강대 한번 봅시다. 서강대는 이거는 아직 해요. 이거 아직 해요. 우리가 고대 서강대 얘네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고 빠졌는데 고대 바뀔 걸 했잖아. 고대는 한 발 물러섰네요. 어쨌든. 그래서 무조건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A 받읍시다. A를 열심히 받으셔야 해서.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 정리했고요. 이거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증가했어요. 이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인데 네네. 지방대 중에서도 그 보건 계열 대학들 있잖아요. 의학, 한, 치. 네. 그 대학들이 그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따로 선발할 수 있는 전형인데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어. 우리 애들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불리하죠. 예,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도 지금 보건계열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한번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23학년도 지금 고3은 2,800명대였는데 내년 그 고3은 3,800명, 1,000명이 되었어요. 늘었네요, 엄청. 예. 그래서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이제 뽑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사실 이 간호예요, 간호. 간호 엄청 가는데. 그러니까 1,300명 정도였는데 1,900명 정도. 그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여기 강원대 또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영향을 좀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넘기면요. 교과 전형 서류 평가 실시라고 이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어요. 네. 교과 전형이면 당연히 서류 평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적
그러니까 수치화된 성적만 평가였는데 서류 평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 정성 평가를 하겠다. 얼마나 그 질 좋은 네. 활동을 했는지 보겠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실시하는 대학이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작년엔 실시하지 않았지만 또 따로 이제 실시하는 대학이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가 이제 이런 방향을 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결국에는 성적만 잘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열심히 해야지 또. 네, 하면서. 네. 의미 있는 활동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학과 연계 과목 이수를 꼭 확인을 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 시간의 활동 및 수행 평가가 교과서 특으로 남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느 때보다 또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는 그냥 한 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시는 우리가 바뀐 거는 일단 수학 미적분하고 그리고 기하에 줬던 대학에서 줬던 가산점을 폐지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적분이나 기하를 수능에서 선택한 학생, 이 정시 얘기입니다. 네. 그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 네. 이과 학생들을 그 공과대학이나 보건계열에도 뽑기 위해서 가산점을 줬었던 건데 이제는 줄 필요 없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치. 네, 문과 진고까지 어. 할 정도로 우리 이과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됐으니까. 거기에서 더 유리하게 하면 그 안 필요는 되니까. 없겠다. 그래서 폐지 추세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어의 영향력이 조금 약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영어가 기존의 절대평가인데 이 절대평가 점수를 대학에서 반영하는 방법들이 다양했거든요. 그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 나오면 그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있는 점수 차가 네. 대폭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영향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돼요. 네. 근데 영어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 목표는 결국에 5%를 1등급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영어는 좀 영어 어려워진다. 그 기존에 이제 지금 6~7%가 1등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영향력은 대학에서 이제 반영할 때는 등급 간 격차에 따른 점수를 조금씩 줄이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시인데 지금 정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교과 평가를 반영하기 시작한다. 교과 평가하면 나 정시인데 왜 학교에서 교과한 거를 봐요라고 볼 맞아요.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내신 성적도 보고 첫 네.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수 그 전공하고 연계됐는지도 보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 교과 세특도 보고 이렇게 보고서 판단하겠다고 발표한 대학이 서울대와 고려대다. 이거 싫어하는 학생들 많겠다. 나 내신 잘 안 나와서 네, 정시를 그러니까, 갔는데. 예, 이거 안에서 내가 정시 파이터라고 하던데 글로 갔는데 갑자기 왜 수십 걸 이렇게 들먹이냐. 근데 이게 확산될 분위기다. 특히 그 정시를 40% 이상 유지하라고 권고받았던 16개 대학 있잖아요. 네네. 그 16개 대학들은 이제 내후년 지금 뭐 이거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입시를 볼 때는 훨씬 더 이게 확대될 추세에 있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뭐 내신이고 수능이든 하여튼 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네. 그런 분위기네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큰 흐름을 한번 봤고,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맞춰서 이제 하나하나 다음 주부터 세부적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참 빠르게 진행됐긴 했는데 1, 2학년들 학생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한번 시청을 하는 걸 권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강수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